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질을 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서 음식물을 떨어뜨리거나 눈밑이 파르르 떨려서 파킨슨은 아닌지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손이 떨린다고 해서 모두 파킨슨은 아닙니다. 손 떨림이 있는 분한테 볼펜 한 자루만 한번 전해줘 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고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보시라고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 제가 5분 만에 내 증상이 단순 떨림인지 파킨슨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더치입니다. 손 떨림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파킨슨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태성 진전이라고 해서 뇌의 문제는 아니지만 손이 원인 없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는 것은 MRI로 찍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떨리는 양상, 즉 떨리는 상황을 파악해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컵이나 수저, 젓가락질, 볼펜 등을 들 때만 떨릴 때는 우리가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고요. 이런 물건을 들지 않고 손을 가만히 두고 있는데도 손이 바라바라 떨린다. 이런 경우는 파킨슨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 가서 긴장된 상황에서 글을 막 쓸 때 손을 막 바르르 떨리는데 가만히 두면 괜찮다. 이런 경우는 본태성 떨림이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과음한 다음날 갑자기 내가 글을 쓰려고 하니까 손이 떨린 경우, 이런 경우도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고요. 나는 편안하게 누워있거나 편안하게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손이 안정되지 못하게 떨린 경우는 이거는 파킨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물건을 들려고 한다거나 뭔가 동작을 취할 때 떨리는지 이걸 우리가 동작성 떨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움직일 때 떨리는 양상은 일반적 파킨슨보다도 본태성 떨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이라 할 수도 있죠.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이나 기호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떨린 경우는 전부 다 본태성 떨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술을 자주 의존하신 분들은 술을 드시면 잠깐 멈춰진 거지 손떨림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술을 끊지 않으시면 점점점 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본태성 떨림은 손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떨리거나 흔들거리는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킨슨병은 특징적으로 엄지와 검지가 먼저 떨리게 됩니다. 과거에 환을 빚는 모양으로 떨린다고 해서 이렇게 엄지, 검지가 움직여져서 떨리는 양상을 띠는 경우는 파킨슨병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일반적으로 경련이 오기 전에 먼저 팔다리가 뻣뻣해지거나 행동이 느려진 게 초기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서동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걸음이 동종걸음이라고 해서 보폭이 좁아지면서 걷다가 점점 속도가 제어가 안 되는 경우, 방향을 틀 때 몸에 중심 잡기 어려운 양상, 이런 경우가 또한 파킨슨병의 양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의 근육이 아까 말씀 팔다리처럼 근육이 경직된 경우에 표정을 우리가 크게 잡거나 이러지 못하고 되게 화난 사람 같거나 표정이 되게 굳은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눈밑이 떨리거나 눈꺼풀 한쪽이 떨린다거나 이런 증상은 파킨슨병보다도 말초신경, 눈꺼풀로 가는 말초신경이 압박되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 주변에 압박된 곳을 지압해서 풀어주거나 침치료로 풀어준다면 빠르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력을 조절하는 것은 대뇌의 기능인데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소뇌라든지 우리가 추체외로라고 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담당한 게 뇌간, 중뇌, 소뇌 이런 등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신경의 기능이 약해져서 중심을 정확하게 잡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게 약해져서 뻣뻣하거나 느려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일반적으로 중뇌 흑색질의 변성, 즉 퇴행화가 되어서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중뇌 부분의 초기 증상으로는 자율신경의 증상으로 렘수면장애, 깊은 잠을 잘 때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변비, 요실금 같은 소변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오셨던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1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3년 전부터 조용하게 잤던 분이 갑자기 심한 잠꼬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걸 2년 동안 겪더니 이제 파킨슨병까지 진행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임상에서 보면 이런 잠꼬대가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
손떨림이 있는 분한테 볼펜 한 자루만 한번 전해줘 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고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보시라고 한번 설명드리고요. 볼펜을 잡을 때 손이 막 흔들린다. 근데 다시 볼펜을 밑으로 내려놓을 때 손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본태성 떨림일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볼펜을 딱 쥐어주니까 볼펜 잡을 때는 떨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오히려 밑으로 바닥에 내려놓을 때 손떨림이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는 파킨슨병의 가능성이 좀 큽니다. 또한 볼펜을 들고 있을 때도 떨리고 내려놔도 떨린다. 이런 경우도 뇌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만 잘 감별하신다면 어떤 병인지 유추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태성 떨림을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는 해줄 건 별로 없다 보니까 한방 와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임상에서 치료하는 가장 핵심 혈자리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굽어 보면 90도로 꺾었을 경우에 각진 부분에 여기서 바로 3마디 정도 올라가면 수삼리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수삼리는 이 팔꿈치 끝에서 한 3마디 정도 떨어졌다고 붙여진 이름인데요. 손가락 가는 혈관과 신경이 다 지나가는 핵심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 왼쪽 한번 눌러보면 내가 많이 쓰는 쪽이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쓰는 쪽이 대부분 방금 이런 진전도 더 올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서 횡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손목의 부담도 좀 줄어들면서 떨림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다 침을 놓지만 지압만 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60대 여성분이신데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진맥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떨리셨어요. 특히 이분은 말씀하시기로는 몇 년 전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은 후부터 증상이 생겼는데 병원 가서 MRI 찍어도 뇌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 듣고 집에 와서 그냥 할 방법 없으니까 몇 년 동안 그냥 참고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께 본인 주소를 한번 써보러 하는데 6글자 정도 쓰고 나서 더 이상 떨려서 못 쓰겠다고 멈추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침치료, 한약치료, TMS 치료 이런 걸 받고 났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3개월 후에는 본인 주소를 끊기지 않게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손떨림의 원인과 파킨슨병과의 감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나 주변 가족, 친구 중에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께는 볼펜 한 자루 건네주면서 어떤 경우에 떨리는지 한번 자세히 관찰 후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더칭이었습니다.